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첫 번째 걸음격인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H-1B 비리 수사를 예고했었던 연방법무부가 이에 따른 단속을 시작합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무부와 H-1B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다양한 반이민 정책을 연방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자들의 비자 심사 통과와 입국을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K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비 도중 공기압력 계통의 이상이 발견돼 10시간 이상 출발 지연이 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은 온전히 고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 2007에서 2016년 영세의 입국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 들어온 영아의 수는 28,809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8일 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이 지역에서 강풍이 불어 불길은 또다시 확산세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첫 번째 걸음격인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호 공약인 오바마 케어 폐지를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인 것입니다.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엔 현행 오바마 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며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들이 서로 사람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펜의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4차례나 상원 표결에 붙였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강력한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리 수사를 예고했었던 연방법무부가 이에 따른 단속을 시작합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무부와 H-1B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H-1B를 부정으로 발급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출하지는 않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양 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발동한 미국인 고용,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의 일환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다양한 반이민 정책을 연방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자들의 비자 심사 통과와 입국을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는 나홀로 불법 미입국 아동에 대한 보호 제한과 신속한 추방 절차 확대, 비자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JFK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비 도중 공기 압력 계통에 이상이 발견돼 10시간 출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여객기의 지연은 다음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른 불편은 온전히 고객들의 몫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이 정비 불량에 따른 운항 지연으로 연이은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충은 온전히 고객들의 몫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JFK 공항 1번 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문제가 된 KE082편 운항 지연 이유는 정비 도중 공기압력 계통에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정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출발편인 KE086편 여객기로 대체됐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약 400여 명 정도가 탑승한 상태였으며 대체편은 11일 오전 0시 16분에 뉴욕을 떠나 당초 일정보다 10시간 정도를 늦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지연 사태는 다음 비행기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일 밤 0시 50분 뉴욕 출발 예정이었던 KE086편엔 새 여객기가 투입됐고 이 여객기는 11일 오후 2시 5분 뉴욕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11일 밤 7시 15분이 돼서야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식사 쿠폰과 호텔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 내 스케줄 지연을 공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바뀐 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적기의 정비 불량에 따른 운항 지연 사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뉴욕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가 연료계통 결함으로 14시간이나 운항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적기의 이 같은 운행 지연 사태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인의 미국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에서 2016년 영세 입국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아의 수가 총 8만 1,3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들어온 영아의 수는 2만 8,809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평균 2,880명가량의 한국인 영세 유아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성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온 영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이 지역에 강풍이 불어 불길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캘리포니아주 북부 포도농장인 나파밸리 등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산불이 어젯밤 다시 강풍을 타고 악화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화재는 이처럼 11일 다시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국은 지난밤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어제 기준 총 3,5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소실되고 인명피해도 사망자 21명에 670여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나파를 비롯해 소노마, 솔라노, 유바, 부테, 레이크, 멘도시노 카운티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22개의 산불에 맞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LA 출신의 나파주 상원의원 빌 도드와 케빈 드 리용이 나파 카운티를 방문, 직접 산불 피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This is absolutely devastating. It's heartbreaking. It is crushing. This looks like another planet when you see these homes that have been reduced to rubble, cars that are burned out, and my deep concern, obviously, is the continued forecast with the high winds and may whip up the fires. This is my neighborhood. I was evacuated out of here on Sunday night, but we're working hard right now on life safety issues throughout the district, making sure people are all right, and hoping for the best in weather conditions. We know there's red flag warnings coming, and that's a little bit worrisome. 한편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힐즈에서 발화된 두 번째 캐년 산불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요일인 오늘 14일께 두 번째 캐년 산불의 완전 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의 관문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포트리에 소재한 47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 더 모던입니다. 이 아파트가 피소됐습니다. 이를 제소한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 기관인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는 이 아파트 개발업체가 전체 세대 중의 일부를 서민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포트리 타운 정부와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대 20%를 저소득층을 위해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업체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피소엔 포트리 타운 정부도 포함됐습니다.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에 따르면 개발업체와 타운 정부는 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 중의 20%를 서민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 아파트 중 서민주택으로 제공된 유닛은 단 한 유닛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소비자 보호국의 서민주택 명단에는 더 모던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개발업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20일 주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통과됐지만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계류돼 왔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3개월여 만에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과 중량, 원산지 등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담긴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소매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실명 구호기구 비전케어 USA가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 시각 장애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 손목시계 브랜드 이원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비전케어 USA 측은 오늘 하루 이원의 모든 판매 수익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전케어 실명 예방 사업을 위해 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은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인 한인 사업가 김형수 씨가 창업한 손목시계 브랜드입니다. 김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예방이 가능한 실명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이미 실명한 사람들에게는 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FK 공항에도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부터 JFK 공항 7번 터미널 체크포인트에 안면 인식 스캐너를 설치,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FK 공항의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30일 동안 시범적으로 운행됩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인식기를 통한 출입국 통제, 이른바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JFK 공항에도 도입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부터 JFK 공항 7번 터미널 체크포인트에 이 시스템을 적용을 위한 안면 인식 스캐너를 설치, 30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터미널에 취항 중인 젯블루와 델타 등 특정 항공사의 일부 노선 여행객들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면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탑승객의 여권 사진과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찍은 안면 사진을 대조해 여행자들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하트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DC 댈러스 국제공항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모든 공항 출국 확인 절차에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11일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내 추가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위원들 간의 견해가 엇갈렸지만 금리 인상을 지지한 위원들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른바 매파 성향의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지연하면 자칫 자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비둘기파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미 경제 전문가들의 95%가
오는 12월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기 참극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했던 총기 개조 부품 범프 스탁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은 범프 스탁 제조사 슬라이드 파이어 솔루션스를 상대로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회사가 아무런 합당한 안전 조치 없이 군용 수준의 위험한 무기 개조 부품을 일반에게 판매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총기에 부착하게 되면 사실상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한 총기 개조 부품입니다. 한 발씩 발사되는 방식의 총에 범프 스탁을 결합하게 되면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어도 1분당 400에서 800발의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번 총기 참사에서 범인 패덕은 살상을 키우기 위해 범프 스탁을 부착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슬라이드 파이어 솔루션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11일 오후 브루클린 지역의 한 가정집에 강도가 들어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이 집에 들어온 뒤 91살의 남편과 100세인 부인을 결박했고 이 일로 남편 왈디맨 톰이 숨졌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은 그가 평소에 심장마비를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강도가 집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집에서 적어도 35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 브루클린에서 19살 소년이 주택개발 프로젝트 지역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0대가 이날 오전 3시 50분경 본드 스트리트 주변 발틱 스트리트에 위치한 고아너스 주택가 외부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히 피해자를 브루클린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곧 숨졌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 수사관들이 주거 지역에서 마약을 거래한 세계 갱단 출신 33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트 해븐의 밀브룩 주택가 등지에서 마리화나와 헤로인 등을 유통하고 금융 사기에도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적어도 한 건의 살인과 여러 건의 총격 사건, 기타 폭력 사태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갱단을 기소한 변호사는 이 갱단과 대원들은 폭력에 연루되고 마약을 파는 등 10년 동안 밀브룩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구금 중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 남성은 지비군유 루토스텐스키로 그는 이민세관 단속국에 더 나은 의료 처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당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토스텐스키는 자신의 감염된 발이 뉴저지 버겐카운티 이민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빠르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루토스텐스키는 음주운전으로 라이커 아일랜드에서 복역한 뒤 지난 11월 달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브루클린의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를 탈퇴했습니다. 정회원에서 탈퇴하고 대신 영구 옵서버 지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1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닐슨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닐슨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토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 보안, 중요 사회 기반 시설, 위기 상황 관리 등의 폭넓은 전문적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소재한 빈야드 48이 알코올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 와이너리를 이용한 고객이 술에 취해 공공음란 행위와 싸움을 한다는 불만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그룹인 코치가 70여 년 만에 사명을 바꿉니다. 코치는 다음 달 31일부터 기업 이름을 페피스트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코치 매장과 제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 회사만 사명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한식당입니다. 감미역의 대표님이시죠? 최형기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항상 멋있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어서. 예.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최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이번 주말에 행사를 하시지요? 네, 예, 이번 예. 주말에 일요일입니다.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한대수 가수 아시죠? 여러분들 행복의 나라로 부른 한국의 포크송의 지금 전설이라고 하는 한대수 씨가 팟캐스트라고 한대수의 마이 뉴욕이라는 팟캐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감미역 리오프닝을 이제 기념해서 감미역 리본이라는 타이틀로 한대수 씨가 특별히 저하고 또 굉장히 또 한 30년 이렇게 친분 관계로 저희 감미역 식당에서 말하자면 스튜디오를 나와서 감미역에서 토크쇼를 해보이겠다고 그래서 마침 하여튼 가을에 정치도 있고 좋은 계절에 저희 감미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 대표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85년부터 프로싱에 이제 버드나무집이라는 식당을 처음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좀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돌아가신 이제 정찬승 화백이라고 전위예술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정크아트를 하신 그분하고 또 변종건 화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대수 씨하고 세 분이 아주 자주 버드나무집에 그 당시에 이제 순댓국, 감자탕, 토속음식점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네. 네. 토크쇼요. 예, 그런 행사를 가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걸로 얘기한다면 투나잇쇼 같이 네네. 하우스 밴드가 오프닝도 하고 재즈 밴드입니다만은 또 중간에 또 여자 가수가 한 분 나와서 노래하시고 물론 이제 한대수 씨가 또 가을에 또 맞는 노래를 또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하시고 저도 이제 한 곡 하고 이제 네네.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 토크쇼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그렇게 하기로 됐죠. 행사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3시에 한대수 씨의 북사인회가 있고 4시부터 이제 한대수의 마이 뉴욕 그런 이제 토크쇼인데요. 저희 식당에서 이제 손님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이제 약간의 이제 음악들도 이제 들어가서 조금 엔터테인이 좀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네. 이제 공연을 이제 할 작정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가수 활동도 하신다는 얘기. 아니 그건 이제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에 참 운 좋게 건강하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감미역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좀 어떤 좀 서비스하고 봉사를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저도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래 봉사를 좀 할까 하고 예.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무료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번 하는 거 보시고 괜찮으시면 불러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요청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날씨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